억지로 고개를 이렇게 더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본다거나 여러분들의 건강과 부상을 스코어와 맞바꾸실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콜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 왼팔은 꼭 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웬만한 프로 선수들은 팔을 이렇게 막 쫙쫙 펴고 막 백스윙을 하고 하죠. 자, 오케이, 이해됩니다. 왜냐면 팔을 피면 백스윙 했다가 다운스윙 했을 때 이 팔이 더 이상 펴지거나 구부러지거나 하는 일 없다면 좀 일정한 타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팔을 펴고 어깨 턴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깨 턴을 이렇게까지 돌려갖고 여기에서부터 오른쪽 어깨가 약간 뒤통수를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그 상태에서 플라잉 엘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팔을 내측으로 해놓고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일반적인 이런 식의 스윙을 여러분들은 정석 스윙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 정석이라는 말에도 사실은 저는 정석이라는 말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이 정석이라는 건 사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정석이 왜 없냐면 그런 객관적인 결과를 추론하고 도출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정석적인 것에 부합되는 사고력과 행동력, 그다음에 이런 체형 등등이 함께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정석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3D 모션으로 이건 뭐 스윙의 정석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3D 이렇게 그런 화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정석이라는 말을 모든 것에 대한 특별성을 갖고 자기 주관화를 가진 세상의 70억, 80억 인구들을 전부 다 비정석적으로 약간 좀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그런 마법의 단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에서 셋업을 딱 했어요. 셋업을 딱 해놓고 그립을 딱 잡았겠죠. 그리고서 제가 백스윙을 할 거예요. 자, 백스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석은 제 머리를 잘 보시면 머리는 그대로 있는데 어깨만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어깨는 가만히 이렇게 돌아가요. 자, 근데 이 왼팔을 만약에 폈을 때 이 왼팔에 폈을 때 이쪽에 이두 쪽과 가슴의 상단, 윗상단 쪽으로 같이 밀려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저는 멈추거든요. 그럼 채는 이미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채를 갖고서 설명을 하자면 팔을 피고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제가 팔을 피면 여기가 끝인 거예요. 지금 여기가 끝인 거고 여기서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더 못 올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팔을 핀 상태에서 손목이 일자로 펴진 상태에서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이걸 더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커핑을 하면 더 넘어가요. 자, 이 이야기를 방금 듣고서 여러분들이 드신 생각 좀 있지 않나요? 내가 저래서 커핑하고 있나?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커핑을 하는 이유는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립을 잘못 잡으면 기본적으로 커핑이 되고요. 두 번째로 팔을 펴도 커핑이 됩니다. 자, 커핑이 됐을 때 문제점은 헤드가 열린다는 거겠고요. 이제 헤드가 열린다는 것은 공을 깎아칠 수 있다는 확률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고, 탑볼 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고, 공이 우측으로 날아갈 수 있을 확률이 커진다는 얘기고, 공이 뜬다는 그런 사실을 무조건 수반하게 되는 그런 사실인 거죠. 헤드가 열린다면요. 그러면 헤드가 열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일단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야 돼. 하나하나 없애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제가 분석할 때도 사람들에게 많이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하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영업에 대한 기밀, 비밀 이런 거라고 좀 볼 수도 있겠는데, 다른 피팅샵에서 부디 이런 거를 조금 제가 하는 얘기를 조금 잘 귀담아 들으셔서 그 피터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피팅을 받으러 가는 사람에게 충분히 적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요. 자, 모든 사람들은 이 목 쪽에 보면 이 경추라는 뼈가 있어요. 이 경추라는 뼈는요, 사람마다 회전의 범위, 각도가 다릅니다. 우리의 척추 중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목뼈가 바로 경추다. 경추는 머리를 받쳐주고 목을 앞뒤, 좌우로 움직이게 해준다. 고개를 왼쪽으로 이만큼 돌리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이만큼 돌리는 사람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이만큼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만큼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팔을 펴야 하는 사람들은요, 경추의 각도의 범위가 굉장히 큰 사람들은 팔을 펴도 괜찮아요. 근데 경추의 각도가 이거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 이거밖에 안 돼. 45도, 50도 이거밖에 경추의 각도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경추의 각도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 어깨가 90도로 돈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쪽을 바라볼 수 없게 되죠. 근데 이쪽을 바라보는데 사람들은 언제나 그러죠. 공을 끝까지 쳐다봐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공을 쳐다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억지로 고개를 이렇게 더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본다거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백스윙을 했을 때 팔을 펴고 백스윙을 할 경우에 이 땅에 있는 공을 응시를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시선에 고정을 해야 되니까 백스윙 하는 순간 공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경추의 회전 범위가 적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몸도 마르고 뭐 가슴에 흉근 이쪽에 좀 더 살도 많이 없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고개를 딱 돌렸는데 이쪽 어깨선까지 고개가 다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팔을 펴고 백스윙을 해도 상관이 없죠. 그 사람들은 팔을 펴고 백스윙 해도 커핑이 안 생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뭐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아마 피팅을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경추의 각도가 90도에 가깝게 나오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많은 일반적인 골퍼분들은 프로를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된다. 왜 따라하려고 하느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석이라고 하는 그 스윙들을 따라 하려고 하면 이미 내가 정석이 아닌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비정상인 사람으로 또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골프가 왜 그렇게 참 더러운 운동이냐면 가만히 있는 공을 치는 운동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또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저렇게 됐기 때문에 골프가 조금 더 만만해 보이는 그런 스포츠로 조금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공이 잘 맞다가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공이 안 맞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잘 치고 재미있게 치다가 좀 더 잘 쳐보겠다고 레슨을 받았는데 확 망가지거나. 왜냐면은 레슨을 받을 때는 그 레슨 프로들이 항상 그런 이제 식으로 가르치죠. 왜냐면은 뭐 어떻게 가르치냐면 뭐 그립은 이렇게 쥐어야 된다, 뭐 손가락 2개가 보여야 된다, 이렇게 훅그립을 잡으라는 얘기죠. 손가락 2개가 보여야 되고 여기서 바디 턴을 뭐 해서 몸통으로 회전해 갖고 뭐 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유튜브 보면 차고 넘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진짜 차고 넘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레슨 프로들은. 왜냐면 일단 첫 번째, 나는 그 가르치는 사람의 체형적인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체형적인 부분을 모른다? 그럼 체형적인 부분을 모른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이 사람의 그런 경추의 각도, 그런 반경,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어깨가 라운드 숄더인지 아니면 이렇게 플랫 숄더인지 이런 것도 모를 뿐더러 뭐 거북목이 얼만큼 있는지 저는 이런 거 다 체크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체크하지도 않고 채는 몇 인치인지, 7번이 37인치인지 36인치인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정석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스윙의 정석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나는 정석이 아닌데 자꾸 정석을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그게 맞대. 왜냐하면 그것을 사람들은 정석이라는 프레임 안에 모두를 가두어 놓았으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와서 좋은 대학교 가갖고 좋은 직장에 가서 결혼을 해갖고 아이를 낳아서 늙어서 은퇴해서 퇴직자금 받아갖고 그냥 삶을 살아가다가 그냥 삶을 마감하는 그런 식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삶의 정석이라고 불렸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정석이라는 게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석이라는 게 골프에는 절대로 적용돼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과 나는 달라요. 저는 대가리가 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머리가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다른 거거든요. 서로에게 다 다르면 정석이라는 말 대신에 그 사람의 고유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레슨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레슨을 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못 봤다. 왜냐하면 내가 정석을 말해주지 않으면 이 정석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석이 아닌 걸 가르쳐 줬을 때 그 프로는 이상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정석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레슨을 받지 말아라, 유튜브 영상 보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내 몸을 모르면서, 내 체도 모르면서 감히 네가 나를 어떻게 레슨할 거냐. 레슨 안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하면 뭐 드라이버 거리 200m에서 250m로 늘었다. 개소리거든요. 정말 다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거짓말이라면 제가 그 유튜버들을 싸잡아 갖고 맹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도 100%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스윙의 동작이 적용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레슨하는 유튜버들 싸잡아 붙잡아 놓고서 너 이 쌍놈의 새끼야, 너는 이 사람한테 맞지도 않는 것을 왜 그따위로 레슨하고 있어, 너 뒤질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그 유명한 뭐 또 레슨 프로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또 서서 스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서 스윙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싸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괜히 또 가갖고 또 시비 붙이고 그러면 또 쌈딱 어디 나가갖고 또 사고 치고 다니고 또 그럴 수 있다고 또 독자님들이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저의 그런 오지랖 때문이겠죠. 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면서 실력이 늘었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대고서 뭐라고 얘기를 막 심하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체에 걸맞는 신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백스윙 했을 때 팔을 펴야 되는 사람들은 경추의 각도라든지 허리 쪽의 그런 요추의 회전 뭐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팔을 펴도 괜찮거든요. 근데 팔을 피기보다는 살짝 구부리는 걸 저는 추천해요. 저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이게 끝입니다. 자, 이게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끝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목의 각도가 약 65도에서 한 65도 정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돌려볼까요? 오른쪽은 여기까지 돌아가요. 오른쪽은 85도 정도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다운스윙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백스윙 했을 때 백스윙 했다가 백스윙 할 때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팔을 피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백스윙 할 때는 저는 팔을 좀 구부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팔을 구부리면 이 머리의 위치와 몸의 축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팔을 구부려서 이렇게 왔다가 다운스윙 할 때는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경추의 각도가 크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는 경추의 그 가동 범위가 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팔을 펴야만 한다고 배우고 있고, 팔을 꼭 펴야만 정석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팔을 구부리면 노인네 스윙이라면서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팔을 구부리면 왜 노인네 스윙이라고 이야기가 전해지는 걸까요? 나이가 먹으면 뼈는 굳어요. 뼈는 굳고 근육도 굳으니까 유연성이 떨어지죠. 유연성이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 클럽을 봤을 때 백스윙 여기까지만 올린 다음에 임팩 주는 거랑 여기까지 왔을 때 임팩 주는 거랑 파괴력이 다르죠. 원의 가동 범위, 클럽의 가동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나이 먹게 되면 이 클럽의 가동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 이 클럽의 가동 범위를 조금이라도 넓히고자 팔을 구부리는 거예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노인네 안 될 것 같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우리는 절대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이라고요. 어저께에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철학적인 얘기긴 합니다. 오늘의 내가 가장 젊은 순간, 지금 현재 이 순간이 가장 제가 앞으로 살 수 있는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에요. 내일은 지금 현재의 나보다 늙은 나겠죠.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가장 젊은 나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을 저는 항상 즐기려고 노력을 해요. 가장 젊을 때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가장 젊을 나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늙을 수 있고, 모두가 다 연약해질 수 있고, 모두가 다 그렇게 뼈가 굳고 근육이 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초에 이 가동 범위가 줄어들기 이전에 팔을 살짝 구부려주는 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팔을 살짝 구부린다면 다운스윙 했을 때 팔이 펴질 때, 다운스윙 할 때는 팔이 펴져요. 왜 펴지냐면 클럽이 밑으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팔이 이렇게 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펴지는 순간에 공이 맞잖아요. 공 어마어마하게 멀리 갑니다. 이게 바로 제가 살살 쳐도 멀리 칠 수 있는 비법 중에 한 가지예요. 팔을 구부려라. 이렇게 구부리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부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펴지는 이 가동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의 컨택률에 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 했을 때는 이 상태에서 이게 쫙 핀 거라고 보면 한 이 정도? 그러니까 팔을 보면 한 이 정도? 이 정도까지 구부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펴봐야 가동 범위가 이거기 때문에 공을 컨택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팔을 피는 것이 또 컨택하는데 또 유리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저 따라해 보십시오. 이 팔이 여기 보이나? 자, 보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팔을 쭉 피는데 쭉 필 때 손의 힘은 빼고 팔을 피는 거예요. 손의 힘은 이렇게 빼놓고 팔만 피는 거예요. 이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쪽 삼두, 이쪽 뼈 관절 쪽에 조금 무리가 가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탑볼과 뒷땅이 난다고 했을 때는 충격이 고스란히 여기로 전해집니다. 그때 오는 게 뭐죠? 엘보예요, 엘보. 팔을 만약에 이렇게 살짝 구부리고 손에 힘도 빼고 이게 살짝 구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쫙 펴갖고 여러분들 쫙 펴면 팔 이렇게 휘죠. 보면은 지금 제 팔 보이시나요? 이렇게 휘죠. 이렇게 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피지 마라. 이 정도까지만 펴줘라. 그러면 지금 보면 딱 일자로 펴진 듯한 느낌이 들죠. 지금 영상을 보셔도 그죠? 근데 쫙 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살짝 구부리는 느낌이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정도만 구부려서 공을 치잖아요. 여러분들 백스윙 너무 편할 거고요. 다운스윙도 너무 편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편안한 스윙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스윙을 해서 편안하게 공을 치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그런 신체적인 그런 부상을 스코어와 맞바꾸실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팔을 이렇게 구부려도 펴지는 순간만 일정하다면 그것도 굉장히 일정하게 타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내리고 싶은 제가 내리는 스스로의 그런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의 결론, 정석은 없다. 정석은 내 몸이 정석이다. 자신의 몸이 정석이다. 그 안에서 나의 그런 감각을 키워야 된다. 내 감각을 방해하는 것은 클럽이 방해하는 걸 수도 있다. 이것도 이상하게 또 이야기 들으실 수도 있는데 피팅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구가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내 감각이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내 감각을 최대한 10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 몸과 맞아야 된다. 제 클럽이 짧은 이유는 제가 팔이 길기 때문이고, 팔이 길기 때문에 클럽이 짧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팔을 땅으로 내렸을 때 팔이 펴질 거 아니에요? 클럽의 무게로 인해서 펴질 때 뒷땅이 아니라 공 쪽에서 떨어질 수 있는 형태의 길이를 찾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골프 클럽의 기성 클럽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 골퍼들의 그런 신체적인 그런 상태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다 길어요.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릴 수 있어요. 다 길다. 전부 다 길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 논문을 과거에 읽었던 논문이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미안합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딱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려야 제 이야기를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좀 없어갖고, 이 기본적으로 모든 제조사 측에서는 37인치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내놓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37인치보다 길어야 되는 사람들은 약간의 그런 연장을, 그러니까 0.2인치나 0.3인치 정도, 0.5인치까지는 연장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연장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도로 연장해서 쓰고, 그게 아니라면 뒤에 거를 좀 잘라서 그 사람에 맞게끔 피팅이 어느 정도 진행된 길이가 맞춰질 수 있게끔, 차라리 짧으면 연장을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길게 해서 자르게 한다. 그렇게 해서 기성 제품이 37인치로 정해진 것이다 라는 글을 제가 예전에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인 형태의 클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조금씩 잘라줘야 되는 부분, 자신의 키에 맞게끔 좀 잘라주고, 잘라준 상태에서 클럽의 헤드에 그런 무게감을 조금 더 이렇게 착착착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 많은 피팅샵과 많은 그 한국의 그 지식 없는 총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런 거죠. 37인치의 스윙에 드는 D1, D2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조금 수십 년간 펼쳐지면서 이렇게 좀 전파가 되면서 많은 골퍼들이 그렇게 아예 인식을 해버리고 있다. 이것이 큰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큰 문제를 좀 더 해결해 나가고 타파해 나가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NS 프로 950 같은 경우에는 C7만 나와도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D1까지 나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카본 같은 경우에도, 카본 샤프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나가는 일반적으로 나가는 스윙 에이트는 C5, C6 정도 돼요. 일반적으로 나가는 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땐 말도 안 되죠. 뭐 다른 데는 D1, D2인데 왜 니는 C5 6단계, 뭐 5단계까지 낮은 그런 클럽을 왜 제공하느냐라고 이야기를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는 사실은 물리적인 그런 공식에서 비롯된 결과물과 결과치인 거예요. D0, D2일 때의 그 클럽의 속도와 C5와 C4일 때의 클럽의 속도는
천차만별입니다. 거리를 내기 위해서 나오는 Ke는 2분의 1 mv 제곱, 아주 기본적인 물리 공식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휘두를 수 있는 속도의 무게를 가진 클럽으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버된 형태로 휘두르고 있다. 37인치는 정석이 아니다. 37인치로 하게 되면 팔을 필 수가 없다. 왜? 뒷땅으로 떨어지니까 헤드가.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구부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동작이 나올 수 있다. 구부리는 동작 속에 탑볼이 딱 일어나면 진동 쫙, 엘보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왜 그런 건지 이유를 알면 충분히 고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독자님들은 제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주시고 믿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치고 다니시고, 근데 제가 무슨 사이비 교주도 아니지만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정말 저를 한번 믿어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면 되잖아요. 상관없잖아요. 팔을 피지 말아 보세요. 클럽을 0.5인치 정도, 0.2인치나 0.3인치라도 좋으니까 잘라서 활용해 보세요. 잘라진 만큼 무게중심이 그립 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가벼워질 거예요. 가벼워진다면 손에 힘을 빼세요. 그리고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짧아졌으니까 내려놔도 뒷땅 안 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속도는 늘어날 거예요. 그럼 거리는 더 멀리 가겠죠. 더 안정적이 될 거예요. 거리가 늘어나니까 그 늘어난 거리를 더 멀리 치기 위해서 뭔가의 행위를 하지 말고요. 내가 거리를 살살 쳐도 옛날 거리가 나갈 수 있다면 좀 더 여유롭게 치세요. 그러면 컨택률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레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몸과 맞지 않는데 저 사람의 뭔가의 행위를 따라한다는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레슨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 대한민국의 우리 나이대 40대, 50대, 60대, 3, 4, 50대의 많은 분들이 겪은 주입식 교육의 폐해인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맞는 줄 안다는 거죠. 그게 아닌 걸로 가게 되면 나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식을 해버리는 그런 인지부조화가 오게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내가 저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맞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실제로 내가 저 사람 스윙을 배워서 더 나아지는 상황이 되려면 내가 저 사람의 신체와 키와 이런 것에 모두 맞춰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가르치는 선생이 그런 나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레슨 프로가 가르치고서 예, 잘하고 계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잘하고 있어요. 나 딴 사람 좀 보고 올게. 그러면서 갔어. 그러면 그때 마음대로 치죠. 여러분들. 근데 마음대로 쳤을 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잘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르쳐줄 땐 공 돼지게 안 맞다가 내 혼자 스스로 그냥 막 쳤을 때 공이 잘 맞는다면 되려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정석인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팔 피지 마세요. 팔 살짝 구부려줘도 돼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직접 찍어보세요. 영상을 어떻게 찍어보냐면 팔을 이렇게 스윙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백스윙을 이렇게 한다고 하고 딱 쳐보세요. 그리고 영상을 찍어놔요. 정면에서. 그리고 나서 영상 다시 보십시오. 팔 진짜 개미 똥구녕만큼 구부렸을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요만큼 구부렸는데도 내가 이렇게 한 느낌이 들었고 이렇게 한 느낌이 들었는데도 이만큼밖에 안 구부렸는데 스윙하기에는 훨씬 편해졌어. 그러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더 잘 맞는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다치고 공을 칠 수 있다? 그게 바로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다치면 된다는 거예요. 다치면 개두밥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치든 안 다치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정석을 주입할 거고 다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못해서 다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못해서 다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이 아니고 내 몸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배워서 잘못된 동작을 했기 때문에 다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자면 클럽이 가장 좋은 스승이다. 내 클럽이 가장 좋은 스승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바로 내 클럽이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내 클럽이 길다면요, 백스윙을 뒤로 돌릴 거고요. 내 클럽이 짧다면 백스윙을 위로 올릴 거예요. 내 클럽이 길다면 일어서서 셋업할 거고요. 내 클럽이 짧다면 수그려서 셋업할 겁니다.
키가 190인 사람이 37인치 클럽을 7번을 딱 주고 그 스윙 해보라고 하면 엄청 숙일 거예요. 근데 키가 160인 남성이 37인치짜리 7번을 주게 되면 엄청 서 있겠죠. 자, 바로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는 너무 서 있어서 셋업을 해요. 서 있어서 스윙을 해요. 저는 너무 숙여서 셋업을 해요. 너무 숙여서 스윙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채가 뭔가 안 맞는 거겠죠. 그래서 채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채가 나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 채가 잘못 가리키면 내 스윙도 이렇게 잘못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점철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채가 전반적으로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시려면 이쪽에 보시면은 골런디 그 피팅 직영점이 이쪽에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쪽 맨 위에 보면 전라도 광주점, 그 다음에 저기 창원점, 그 다음에 남양주점, 그 다음에 안성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을 치시다가 나 좀 더 편하게 치고 싶어, 내가 편하게 오랫동안 공을 재밌게 즐겁게 치고 싶어, 그래서 나에 대한 채, 내 몸에 맞는 채를 알고 싶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점장님들이 아주 차근차근 하나하나 잘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골런디 장갑 새로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 골런디 장갑 네이버 스토어에 있으니까 고정 댓글란 그리고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장갑도 굉장히 중요해요. 장갑도 내가 손에 힘을 빼는 데 있어서 장갑도 내 손에 딱 맞고 올바르게 쥐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힘을 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갑의 재질과 그런 그립과의 그런 마찰력 등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장갑, 골런디 장갑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골런디였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하 하는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하는 그 다음날 나를 연습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연습장 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팔을 살짝 구부렸다가 탁 털어 치는 그런 형태의 스윙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동작들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골런디가 이제 공개 레슨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공개 레슨 하면 저희 이쪽 위쪽 이 위에 카페에서 공개 레슨을 한 10명, 20명 이렇게 모시고서 공개 레슨을 하니까 이쪽 주변에 사시는 분들 한번 오셔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다 물어보십시오. 골프에 대한 모든 해답은 골런디에 있습니다. 제가 장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골프로 관련돼서 이해 못하고 해결 안 되는 거 제가 해결을 못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건 본인만의 아집이 심할 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아집만 내려놓고 오시면 골런디가 당신의 골프 인생을 전부 다 송두리째 바꿔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 안 되는 것들은 저희 쪽으로 오셔서 뭔가 이렇게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적어 오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 분석받으러 오신다면 그때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상 골런디였고요. 여러분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일 것 같아요. 슬슬 가을 시즌이 시작되려나 보죠. 지금부터 굉장히 그 행복한 골프 또 시즌이 될 것이고 또 이때 또 너무 무리해서 다니셔가지고 또 부상 입지 마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건강한 골프 생활이 우선입니다. 골런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골런디 물러갑니다. 중색.